안녕하세요. 유튜버 도지사입니다. 오늘은 공장과 창고 중개 실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 접수 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용수입니다. 용수가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 아니면 옆에 공장과 수전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수 관계인데요. 오수 직관위원으로 설치되었는지, 오수 직관은 개인 정화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뚜껑이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하수종말 처리장 연결 여부는 오수 직관 뚜껑에 표기되어 있는 관할 시청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세 번째로는 전기 시설 관계인데요. 계량기 제조 번호를 확인 후에 한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로 문의를 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잠시 임대인을 사칭하여 임차인이 신규 교체 관계로 연락드렸다고 하시면 세세히 설명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 전력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3년 내 전기 승합 변동 이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내 재승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도 좋고 임대인에게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장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인지 녹지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종 근생인지 또는 합법적 공장인지 불법 건축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공장 등록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설 천막의 존재 여부도 필히 체크해야 하여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권리금 관계인데요.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과 권리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라든지 호이스트 등 분쟁 가능성이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호이스트란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옮기는 기준기로서 공기식과 전기식 등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진입도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처마 높이나 진입로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는 트레일러 접근성과 회전 반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업종인데요. 여기서 공장 등록 여부와 코드 번호까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폐수 및 대기 오염 유발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획관리 및 대장상 공장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하며 신규 임차인이 호이스트, 아까 말씀드린 호이스트가 필요시 임대인하고 상의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호이스트를 임차인이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설치해주고 임대료를 조정할 것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의 매물 확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매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수막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현수막은 잘 수거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통 새벽이나 주말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공사 현장의 철판, 벽 등 최소 일주일 정도 현수막이 걸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지역을 돌아보아서 적절한 위치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면 그 현수막이 수거되는 날을 체크하여 그 수거되는 날 다음 날 현수막을 걸면 비교적 일주일 정도 현수막을 걸 수도 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으로는 현 위치 임대, 현 위치 인근 임대, 매물 접수 환영, 임차인 확보 중, 또한 공장 전문 임대 매매, 상담 문의 연락처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현수막의 설치는 가급적 펜스 높은 곳에 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손쉽게 철거되지 않도록 조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착식 미니 스티커인 경우에는 쪽문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장 등록 명단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지자체 시청에 기업 재난과에 문의하시면 되고, 유선상의 전화 작업은 기업체 총무과에 문의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150평 이상은 공장 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단 확보 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토목공사 시점부터 3에서 5회 이상 아니면 그 이상 방문하여 건축주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자가로 공장을 건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을 건축하여 임대를 줄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물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차로 신문 및 직거래 방법인데요. 벼룩시장 등 보통 임대인이 직접 올리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교차로 신문의 직거래란에 올라오는 물건들은 하급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로그 및 카페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네이버에 등록하여 어느 지역 공장 임대 식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보통 1개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나 카페 활용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자료 공개로 인한 물건 유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매물 확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긍정의 한마디는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도전하면서 지금보다 더 멋진 미래를 꿈꾸는 사람, 유튜버 도지사의 오늘 이야기였습니다.